집회 신고 누락 총극을 빚으며 당내부 비판까지 들었던 지난 3일 국민의힘 도보 행진. 급기야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쇄신 설득 포기를 선택하며 지도부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핵인 몸통이다. 이 몸통에 대놓고 우리가 절연하라고 하니 이게 절연이 되겠냐.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일단 집중하는 센스로 가자. 우려 섞인 여론에도 또다시 도보 행진을 계획했던 지도부.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현장 의총으로 선회하는 갈짓자 행보를 보였는데요. 상대편은 지금 당장 약속 지킵시다. 집합시다. 상대편이 대통령이 집합하면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지선 승리를 외치며 시작한 국민의힘 장외투쟁. 좀처럼 힘을 받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이 또 현장 의총을 가졌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사법 3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 3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도보 행진 그리고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 이게 뭐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입법을 뭐 반대하는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는데 여론도 그렇고 좀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뭐 여론이라든지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법 파괴 3법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이슈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좀 여론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작다고 보는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좀 지도부를 좀 중심으로 좀 제대로 좀 전략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내 투쟁, 특히 이 원내 투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원내에서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로텐데오로 해서 농성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좀 시작해서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막바로 좀 장외에 나온 것도 그렇고 장외에 나온 것도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특히 좀 의원들이 좀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계 중심으로 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참여 자체를 하지 않는다든지 양양기 최고 같은 경우는 잠깐 갔다가 또 본인의 또 뭐 출판 기념회에 또 간다든지 참여도 좀 저조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좀 의원 개개인의 있던 스피커의 있던 그런 영향력도 확실하게 좀 민주당에 비해서 좀 밀리는 좀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이 장외 투쟁이 상대적으로 이 사법 파괴 3법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비해서는 예. 좀 국민적인 좀 관심을 좀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 호윤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내재적인 좀 기본적인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무슨 문제냐면 제가 21대 때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 평가 지표를 보면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국민소통 분야에 뭐 SNS든 방송이든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그런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지금 당내 지금 한 목소리를 물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 이런 어떤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이 입각해서 좀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좀 예. 그런 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부의 절박한 호소에 비해서는 참여가 그렇지 않아도 106석밖에 되지 않는데 예.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결국은 지금같이 이런 문제는 그동안 있던 당내 계속 쌓여있던 좀 시스템상의 예. 어떤 의원들의 어떤 평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평가 시스템 같은 게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김유정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당에서는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당이 가는 방향이 부끄럽기 때문에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투쟁 방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3월 3일 날도 한 80여 명 처음에 참석했다가 도보 투쟁이랍시고 했는데 30명 또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집회 신고도 안 돼 있어서 침묵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현수막이 나오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호개인 집회하나 태극기 집회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국민들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지금 모습이 예. 마치 극우 유튜버나 윤호개인 세력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3월 3일 날 실패했는데 마치 식사 후에 뭐 산책하냐 너네들 뭐 이런 그 조롱까지 받아야 했던 예. 그 모습 때문에 의원들도 그 단톡방에서들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우리가 윤호개인 집회처럼 비춰지는 거 우려가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또다시 송원석 원내대표가 도보 행진 또 하자, 투쟁 또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응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또 하냐, 실패했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 앞에 의총을 열었는데 또 침묵 시 하는 모습이잖아요. 검은 마스크 끼고 예. 그러니까 그제 실패한 집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회 신고를 안 해서였는데 예. 오늘도 또다시 마스크 끼고 침묵 시하면서 그제 어떤 실패한 것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고요. 예. 저는 가장 지금 이 상황이 한심한 게 뭐냐면 당 스스로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중동전쟁으로 이렇게 어수선할 때 제1야당이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사법개혁 3법은 어차피 통과가 된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야당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게 마땅한 일인데 예. 오히려 이런 투쟁 방식을 통해서 더 저는 인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국민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찬 1시간 전에 취소했던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없는 빈집에 가서 시위한다고 도보투쟁해서 그제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가서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한들 의미도 없었잖아요. 보람도 없었고 또 천막 농성해서 쌍특검 주장하면서 9 to 6 출퇴근 그런 농성한다고 했는데 그 농성장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고 제대로 뭔가 성과는 하나 거두지 못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모습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도부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빨이 좀 안 먹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 행진하던 도중에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까지도 언론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집회 신고를 미리 안 해서 뭐 총극이 벌어졌고 예. 그 집회 신고가 안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떤 당 지도부가 뭐 행진을 한다 아니면 집회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당직자들이 그걸 거의 뭐 기계적으로 알아서 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신고가 안 돼 있었다? 그거는 당직자들도 지금의 당 지도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심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경찰에게 행진을 제지당한 이유는 원래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이나 관저는 반경 100m 이내는 집회 신고 금지 구역입니다. 예.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쪽으로 이제 행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든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든지 국민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최악의 경우에 이거는 아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관심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미 고장이 몇 번 난 스피커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인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그냥 당 대표직을 지키는 것이 몇 달 더 그 자리 지킨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그래 이게 뭐 얼마 전 올림픽 끝났지만 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게 뭐 만약에 법 통과가 됐어도 막 끝까지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김영남 의원 말대로 좀 기세가 아예 꺾여버린 느낌도 드는데요. 과한 해석일까요? 우리 당에 오래 계시다가 민주당 쪽으로 가셨는데 밖에서 민주당을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데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예. 참 저 답답합니다. 근데 몇 가지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면 도보행진 같은 장외 집회는 3월 2일에 결정됐는데 이게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집회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었고 어제 공지했었던 그 집회도 예. 이런 신고가 안 됐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 의원총회를 그냥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이동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부를 따라서 같이 행진하면서 예. 이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줬다라는 비판적 내용도 당내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집회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낫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파괴 3법이 결국에는 전 국민 5,200만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마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가 정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한심하네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당 지도부가 집회나 시위 신고를 48시간 전에는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청와대 앞까지 도보 행진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직자들 잘못이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평생 집회나 시위도 한번 안 해봤나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예. 더 한심한데요. 설명 듣고 나니까. 날씨는 좋았습니다. 날씨? 예. 날씨 보고 결정했나요? 예. 홍석준 의원님,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 싸움을 해야 할 지방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홍 전 의원님도 지방선거 이제 레이스를 뛰시는 입장에서 당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서 괜찮겠습니까? 예, 걱정이죠. 왜냐하면 사실 지방선거는 크게 보면 이제 당의 경쟁력과 결국 이제 인물의 경쟁력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영남권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있던 당의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치열한 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당의 어떤 이 경쟁률이 아무리 개인 플레이가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좀 뛰어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흔들거리면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히 예. 또 공관위에서 이런 점을 잘 착안해서 이제 공천 과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위기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메시지 관리는 물론이고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서 좀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 파괴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메시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22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그때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대파 가격 일부 농산물이 올랐다고 해서 당시 예.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대파쇼를 통해서 물가 어떤 심리를 국민들에게 자극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환율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잘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문제로 자가 확보는커녕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건 역시 확실히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와닿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이 대화 내용이요. 대안과 미래 이성건 의원 소장파죠. 당 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맡겨두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최종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당 대표에게 맡겨두자라는 말이요. 장동혁 대표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게 들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엔 절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도 하다가 이제 지쳐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선거 참패하면 제발 책임은 져주세요 라고 다짐을 받고 싶어하는 단계로 바뀐 것 같고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지방선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작 참패했을 때 과연 그럴까? 또 다른 패배에 어떤 핑계를 대지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은 당내 내지는 진영의 분열 양상 때문에 선거를 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앞으로 확실히 제거하겠다. 예. 내지는 그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살짝 비틀어서 본인의 책임을 비껴나가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소장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성건 의원도 거의 환갑인데 소장파로 불리는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에서 하여튼 지선 참패 시의 정치적 책임이라도 한번 다짐을 받고 나머진 지방선거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우리 더 이상 이제 못 말리겠다. 이런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선거 최종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졌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해온 바가 있잖아요. 절연은 분열이다. 예. 아마 그 얘기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안과 미래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다 거의 면벽 수행하는 듯이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먹히지 않을 때 부모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 알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예. 지금 거의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10%대 당 지지율 참혹한 결과 나왔을 때 당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었죠.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당대표를 공격해서 그렇다라고 예. 책임을 지금 그 이를테면 소장파 의원들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친한계 의원이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그 준비를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책임을 질까?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참패해도. 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윤석열 피고인한테 결자 해지하십시오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작년 토론회 때 토론회에 초청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토론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피고인 얘기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실상을 잘 알려줘서 고맙다. 국민들을 일깨워줬다. 성공적인 토론이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아무리 결자 해지하라고 한들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나 다시는
전화 통화도 안 하겠다, 전화번호도 삭제하겠다, 전환계신 길길이 뛰지만 당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소장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책임은 지세요. 우리한테까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떤 책임을 어떤 모습으로 지게 될지 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지금 민주당 패널 두 분은 책임을 안 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셨습니다. 뭐 원래 정치권의 공식대로라면 뭐 전국 단위 선거를 책임지고 있었던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 직을 머물 수 없는 게 공식이었죠. 보통 다음 날 그 공식처럼 나오죠. 퇴진. 당연히 예. 그런 수순이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면면을 보더라도 이 선거에 대패했다고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는 거죠. 대안과 미래가 상당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던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제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한다라고 한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6.3 지방선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치러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라는 뜻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뭐 6.3 지방선거가 지금 뭐 예단하긴 이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예. 일부 뭐 선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 주요 후보로 올라올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구인난이다. 그래서 뭐 휴일에 안철수 의원을 지도부가 찾아갔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